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부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MBC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M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경찰이 실시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이 벌인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MBC 압수수색은 지난 2021년 PD수첩의 검찰 기자단 보도에 대한 보복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잠시 한번 우리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1년 12월인가 2월인가요?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었나요? 아이고, 벌써 참 꽤 많이 됐네요. 상당히 올해 2020년, 그러네요. 2020년 12월경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2020년 12월경이네요. 자, 그 당시에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기자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기자단이 어떻게 이 법조 관련 기사들을 담합하고 있으며 어떻게 검사들과 유착되어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했던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현직 기자, 전직 기자 등이 등장했고요. 그 중에는 익명으로 등장한 사람도 실명으로 등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MBC PD수첩 보도에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요. 검찰 기자단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 검찰 기자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요. 이 기자단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도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이 검찰 기자단들은 MBC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동시에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당시 이 검찰 기자단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PD수첩에서 설명했던 폭로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 허위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검사들한테 사건 청탁을 하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기자들이 사건 청탁을 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 사건 청탁이 가능했겠구나 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요, 지금도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한테 사건 청탁을 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지들은 사건 청탁을 안 받았다 그러더니 남들은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식으로 몰고 갔죠. 자,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서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당시 검찰 기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진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죠. 검찰도 그렇고요. 당시 검찰 기자단도 그렇고요. MBC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이 사적 보복 감정이 이번 MBC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MBC에 대한 압수수색은 PD수첩, 검찰 기자단 보도에 대한 보복이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MBC 기자다. 따라서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해야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었어요. 한동훈은 아예 대놓고 개인정보 유출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숱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아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온 가족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경우에는 이혼한 척까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전 재수 씨, 옛날 재수 씨, 이혼한 재수 씨까지도 그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는요, 자취방 코앞까지 기자들이 몰려왔고요. 병원으로 가면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 단톡방 내용까지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서로 자기들 가족들끼리 나눈 그런 그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고스란히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 누출 아닌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랬던 한동훈이 자기 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몰랐네요.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 검노남불이라고 해야 됩니까? 검찰은 로맨스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어쨌건 오늘 MBC에 대한 압수수색은 입구에서 저지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번 압수수색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한동훈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목되어 있는 기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 회사 전체를 공격 목표로 삼은 거죠. 임현주 기자,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은 MBC 임현주 기자입니다. 이 임현주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 전체가 대상이 된 겁니다. 결국 경찰은요, MBC 보도국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거는요, 이 임현주 기자에 대한 경찰이 내세운 혐의입니다.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타사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 수탁이 있었던 일인데 이걸 문제 삼는다는 말인가요? 자, 이 되게 황당한 것이요. 이 자료는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는요, 국회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한 것도 아니고 타사 기자와 공유를 했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는다. 글쎄, 그러면 대한민국 기자의 8할 이상은 다 감옥에 가야 될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조국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려봤는데, 야, 이제 보니 참 황당무계하네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꼬투리 잡기였다. 임현주를 딱 겨냥해 놓고 이 개인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꼬투리를 짜 맞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개인적인 보복감 혹은 검찰 조직의 사적 보복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자, 일단 이 사건의 얼개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요, 서울시 강서구 의회의 김민석이라는 이 아주 나이 어린 거의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왜 강서구 의회 의원 중에 군대 안 가는 바람에 군대 가게 된 공익근무요원 근무한다는 그 구의원 한 명이 있었죠.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계속 악플을 달던 서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모 씨에 대해서 이 김민석 의원이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중에는 한동훈의 개인 자료가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임현주 기자가 개인적으로 서 씨한테 유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이 서 씨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이 사람은요. 이낙연의 그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자료를 이 김민석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민주당과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낙연과 일을 같이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사안이냐는 거죠.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이 됐다. 글쎄 이게 형사사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회에 공적인 자료로 제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고위공직자는요. 어항 속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 정보가 모든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판례였어요.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보세요. 얼마나 탈탈 털렸습니까? 자, 우리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보시죠. 박원순 시장님 그 부인 이 강난희 여사의 경우에도 보세요.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업체를 운영한다까지 다 나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얼마의 그 매출을 올렸다까지 다 나오지 않나요? 어디에 살았고 어디를 이사 다녔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공개하고 그런 거를 포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사안인가요? 공개된 내용이 한동훈에 대한 것이니까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바로 이 지목돼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임현주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회사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 임현주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한동훈의 개인 또는 검찰 조직의 사적인 보복감이 바로 이번 압수수색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뒤로 쏙 빠져 있지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죠. 임현주 기자는요. 지난해 윤석열의 바이든 이 새끼 그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그때 바이든이라고 자기들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편에서 실명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고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검찰 기자단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또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담합이 심한 곳인지를 폭로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기 PD수첩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는 순간에 본인은 물론이고요. MBC까지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 다시 취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임현주까지 갈 것도 없이 저 역시도 검찰 기자단의 폐해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지적을 하다 보니까 왕따와 공격, 심지어 모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호해 줄 만한 회사가 없고
저 혼자 호롤단신이다 보니까 제 개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면주 기자는 MBC라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오늘 이 핑계를 삼아서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MBC와 이면주 기자를 함께 공격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 MBC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모든 책임을 이면주 기자한테 다 떠넘기면서 야 네가 꺼지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낼지도 대충 짐작은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그런 계제입니까? 자, 당시 이면주 기자가 PD수첩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을 좀 짚어보죠. 당시 이면주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검찰을 취재하다 보니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많았다. 3차장실 앞에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듯이 기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마치 경주마 다루듯이 하더라. 그 과정에서 수사 기록까지 아주 내밀한 자료까지 다 보여주더라. 나도 봤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가장 내밀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모두 폭로를 한 거죠. 검찰도 그렇고요. 검찰 기자단도 그렇고요. 대단히 아찔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요. 검찰도 그렇고 검찰 기자단도 그렇고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반발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소 위협까지 했어요. 기자단이라는 것이 개인 인격체를 가진 법인도 아니고요. 자연인은 더더구나 아니잖아요. 따라서 과연 명예훼손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라는 의심까지도 들었는데 법조 기자라면 그 정도는 다 알 텐데요.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위협하고 MBC를 기자단에서 내쫓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만, 시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이면주 기자가 바이든 이 새끼 그 사건에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바로 이 검찰 기자단 PD수첩의 검찰 기자단 보도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당시에 바이든 이 새끼라고 자막을 넣고 그렇게 보도한 것은 MBC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마찬가지였어요. MBC와 다른 언론사의 시간차, 보도 시간차는 한 길어봤자 10여 분이었고 짧은 것은 1분, 2분 이 상간이었습니다. 나란히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MBC만 꼭 집어서, 굳이 이면주만 꼭 집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워주고 했다는 것은요. 사적인 감정이나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했는데 한 놈만 꼭 집어서 너 두들겨 패, 너 맞아야 돼 라고 두들겨 팬다면 그거 핑계 삼아서 미운 놈 두들겨 팬 거 아닌가요? 자, 이면주 기자에 대한 이런 고소 고발, 그때도 이 날리면 파문일 때도 사실은 이 검찰 기자단, 검찰과 검찰 기자단의 보복성이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좌영길이라는 애는요, 이면주 기자 SNS에 들어가 가지고 조롱 섞인 비난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 기자단 사건 때 내가 겪은 것도 그러했다. 기자단이 겪은 것도 그러했다. 라는 식으로. 참 뺐다갔죠. 사적인 감정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그런 정황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MBC PD 이면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과적으로 이면주 기자에 대한 사적 보복, MBC에 대한 보복, 그리고 이면주 기자 개인에 대한 사적 보복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일단 그런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 방송에 참여를 했죠. MBC PD수첩의 검찰 기자단. 그 이후에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요. 거의 모함에 가까운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워낙에 오래전부터 운동권이었으니까, 누구 말 못하나 좌빨이었으니까 견딘다 치죠. 하지만 이면주 기자 같은 친구는 그렇게 살아온 친구는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 시민들의 격한 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난동이 점차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뭐가 위법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고 설치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것과 이 이면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보인 정치인, 미운 털 박힌 기자들을 향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무소불위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턴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이 그런 영장을 내준다는 게 저는 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러고도 과연 니들이 판사냐? 라고 되묻고 싶네요. 자, 오늘은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바로 내일이군요. 12시가 이제 막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민주노총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 경찰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짓밟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충돌이 벌어지게끔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촛불 집회를 막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칠 겁니다. 그 장난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도움이,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밤중인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한순양님, 저는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 찾아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기범님, 영장 내준 판사가 누구냐라고 하셨네요. 제가 지금 보기로는 이게 중앙지검 아니면 남부지검인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경님, 이면주 기자님 힘내세요라고 하셨고요. 강보건님, 탄핵할 수 없는 건가요, 윤석열? 예, 요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자, 오늘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았어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쫓는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요, 방송통신위원장은요, 형이 확정돼야지 내쫓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단지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거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명백한 게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신분이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면직을 한다?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입니다, 진짜로. 이게 민주당이 좀 야성이 좀 제대로 된 당 같으면 이거를 바로 문제 삼아서 이거 탄핵감이라고 분명히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강선우 대변인 팀이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던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감이 된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집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왜 떨어지고 있느냐? 강선우 의원 같은 사람은 이재명 때문에 지지가 빠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강선우 니 때문에 빠지는 거다. 싸우지 않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놈의 민주당은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동지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동료의, 동지에도 없는 그런 집단,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툭하면 모든 것을 이재명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강선우 너 그러다 진짜 한 대 맞는다. 아우 진짜 요새 참 탄핵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셌고 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당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만 해도 제가 이거 100% 빼박 탄핵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 빼박 탄핵감이에요. 또 검찰청법을 시행령으로 뒤집어 엎는다든지, 정부조직법을 시행령으로 손봐가지고 자기 멋대로 조직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다? 다 탄핵감입니다. 모조리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아닌 게 없을 정도입니다. 더 웃기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윤석열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경기 남부경찰청인가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담당 형사가, 담당 경찰관이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받아갔죠. 이거 역시 걸립니다. 다 걸려요. 솔직히 탄핵거리는요, 셌고 셌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효용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싸우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낙연이 설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보는 거죠. 참. 그 결과 우리의 투쟁은 내년 총선까지 또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자, 사문난정님 들어오셨군요. 네, 여름이다님 오셨고요.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